오늘은 C샵의 변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본 강의는 성한북스에서 출판한 문기준 저자님의 책 C샵 스타터의 내용과 예제를 사용하여 강의합니다. 먼저 변수란 자료를 담는 그릇이며 이름표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자료는 메모리에 적재되는데 이때 우리는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먼저 자료형과 변수명만 적어서 변수를 선언해주는 방식이 있고 자료형과 변수명과 함께 값도 배정해주면서 선언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자료형과 변수명만을 적어서 변수를 선언해 주었을 때는 다른 명령문에서 값을 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값을 나중에 배정하던 선언과 동시에 배정하던 차이는 없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변수 선언 시 주의해 주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변수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번 선언된 변수를 다시 선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 문자열형 변수와 문자형 변수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문자열형으로 선언된 변수 name의 값을 배정할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자형 변수 x마크의 값을 배정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문자열형과 문자형 변수는 서로 다른 것으로 자료의 입력 방법 역시 다르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출력 명령문도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두 명령문을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두 명령문의 차이는 writeLine은 출력한 문자열의 다음 줄로 커서가 이동하고 write는 출력한 문자열의 끝에 커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할 때 필요에 따라 두 명령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변수값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인터폴레이션입니다. 변수를 출력할 때 큰 따옴표 밖에 더하기 기호를 통해 변수를 더하는 표현처럼 적으면 변수의 값들이 차례로 나열되며 출력이 됩니다. 또 달러 기호와 중괄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큰 따옴표 안에 중괄호로 변수명을 감싸주는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스홀더입니다. 큰 따옴표 안에 중괄호 안에 숫자를 적고 큰 따옴표가 끝나는 지점부터 콤마를 이용하여 변수명을 나열하여 쓸 수 있습니다. 잠시 플레이스홀더를 예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큰 따옴표 뒤에 나열되는 변수들 중 첫 번째 변수를 0으로 지칭하고 이어서 0, 1, 2를 지칭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변수를 출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코드의 단순화와 패턴화가 중요하니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변수명은 어떻게 지어줘야 할까요? 다음에 나쁜 변수명의 예시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선언했는지 알 수 없으면 안됩니다. 좋은 변수명의 예시처럼 다소 변수명이 길어지더라도 변수의 이름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명의 규칙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변수명에는 줄임말보다 한 번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변수명에는 밑줄이나 하이픈을 사용하면 안되며 변수명에는 단순한 명사를 사용하고 여러 단어의 조합인 경우 카멜 케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카멜 케이스란 이름 명령 규칙 중의 하나로 이름 명령 규칙에는 크게 카멜 케이스와 파스칼 케이스가 있습니다. 카멜 케이스는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고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단어의 첫 글자마다 대문자로 쓰는 방식입니다. 이와 다르게 파스칼 케이스는 이름의 맨 첫 글자와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쓰는 방식입니다. 카멜 케이스는 변수, 인수, 객체명, 필드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용하고 파스칼 케이스는 함수, 클래스, 생성자와 소멸자, 프로퍼티, 델리게이트, 열거형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용하니 상황에 맞게 알맞은 방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변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 오늘 배운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세미콜론 잊지 마세요.